강태준은 K텍 그룹의 젊고 냉철한 최고 경영자로서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동네를 가로질러 자신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장 최 실장은 왜 이런 곳으로 향하는지 의아해했지만 감히 질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강태준은 최근 새로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 중이었고 복잡한 구시가지의 골목길은 완벽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했다.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고 오직 분석적인 눈빛만이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효율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은 그에게 불필요한 사치였다. 골목길을 지나던 그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눈앞에 나타난 뜻밖의 풍경 때문이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허름한 세차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손세차 3,000용원이라는 송을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를 세차장 안으로 몰았다. 그의 차는 주변의 낡은 승용차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빛났다. 세차장 안에는 낡은 고무장화를 신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머리를 질끈 묶은 소녀는 키가 겨우 차 보닛에 닿을까 말까 한 작은 체구였다. 그녀의 얼굴은 비누 거품과 물방울로 얼룩져 있었지만 또렷한 눈빛은 강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녀는 강태준의 차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손세차 하실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랑또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미 스펀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강태준은 소녀의 당돌함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 깨끗하게 부탁한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어린 소녀가 이 비싼 차를 제대로 닦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소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커다란 스펀지를 들고 차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거품을 내고 휠과 타이어까지 꼼꼼하게 문질렀다. 거품이 묻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작은 코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강태준은 차 안에 앉아 소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놀라웠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진지하고 끈기 있게 일했다. 문득 소녀의 손길이 강태준의 차문에 닿았다. 그녀는 힘껏 문지르다가 작은 돌멩이가 박힌 스펀지로 차문을 긁고 말았다. 날카로운 찍소리와 함께 검은색 차체에 희미한 긁힌 자국이 생겼다. 소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비싼 차의 수리비는 그녀가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일 것이었다. 강태준은 차창을 완전히 내리고 소녀를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는 긁힌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녀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과 두려움에 질린 표정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건드렸다. 이름이 뭐니 강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강태준을 올려다봤다. 혜운이에요. 김하운, 하혜운아. 이 차는 꽤 비싼 차다. 이 긁힌 자국을 고치려면 네가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어떻게 할 거니 강태준은 혜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보고 싶었다. 혜은은 눈물을 닦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책임질게요, 아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가 아파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걸려서라도 다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엄마를 살리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혜은의 말에 흠칫 놀랐다. 엄마가 아프다고 그의 뇌리에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병마와 싸우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 그는 잠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아픔이 혜은의 눈빛에서 다시금 느껴졌다. 엄마가 왜 아픈데?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했다. 혜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엄마를 살려야 해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강태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생명, 그리고 가족의 사랑. 그는 혜은의 순수한 열망과 슬픔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린 소녀에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 알겠다. 일단 세차는 이쯤 해두고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 강태준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혜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혜은은 놀란 듯 강태준을 올려다봤다. 네, 어디요?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혜은의 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혜은의 엄마가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채난 긁힌 자국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혜은의 엄마, 김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 작은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혜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빌라촌. 녹슨 대문과 벗겨진 페인트는 이곳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혜은은 태준을 데리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복도를 지나 그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문 앞에 섰다.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엄마, 나왔어. 혜은의 목소리는 작게 울렸다. 방 안은 어둡고 습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퀴퀴한 양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낡은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고요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각종 약봉지와 수액줄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여인은 김민서,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던 이름이었다. 그의 여동생 이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그가 5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 김민서는 힘없이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문가에 서 있는 강태준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고 곧바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병약한 몸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혜은아, 저분은 누구시니? 민서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응시했다. 혜은은 강태준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대답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내 차 긁은 아저씨야. 근데 내가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같이 와줬어. 민서는 혜은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은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강태준은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김민서, 맞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강태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제가 왜 여기에...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강태준은 민서의 반응에서 5년 전의 사건이 그녀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김민서 씨, 5년 전 제 여동생 이지은의 사고, 당신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죠. 무엇을 본 겁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5년간 억눌려왔던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강태준의 질문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힌 듯 온몸을 떨었다. 혜은은 엄마의 모습에 놀라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래요? 울지 마세요. 강태준은 민서의 반응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여동생 지은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5년 전 지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점들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밝고 총명한 아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강태준은 늘 석연치 않은 점들을 의심했다. 지은이 사고 직전까지 김민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욱 큰 의문점을 남겼다. 강태준은 김민서의 병실을 나선 후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김민서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그리고 5년 전 이지은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강태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김민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서가 5년 전 이지은의 사고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모든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외딴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혜운을 낳아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으며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 비서의 보고서는 강태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김민서는 이지은의 절친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지은의 죽음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민서가
아이를 낳은 시점과 이지은의 사망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는 점이었다. 강태준은 혜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혜은은 분명 김민서와 그녀의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것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여동생 이지은을 닮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강태준은 김민서가 왜 5년 전 침묵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혜은이 없는 시간에 조용히 찾아갔다. 민서는 강태준의 방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김민서 씨, 왜 숨어 지내는 겁니까?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제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질문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제 목숨을 위협했어요. 그리고 혜은이까지. 민서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공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누가요? 누가 당신을 협박했다는 겁니까? 강태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K-Tech 그룹의 박진호 부회장이에요. 그가 지은이를 죽였어요. 민서의 말은 강태준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진호는 K-Tech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강태준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는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민서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강태준은 민서의 말에 온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호, 그가 감히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니, 그리고 김민서를 협박하여 진실을 은폐했다니 강태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5년 전의 모든 의문점들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박진호, 그자가 제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을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들었다고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자는 지은이가 가지고 있던 K-Tech의 중요한 비밀 문서를 빼앗으려 했어요. 지은이는 그 문서를 숨기려 했고, 그래서 사고로 위장해서 죽였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박진호가 저를 찾아와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저와 제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혜은이를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뇌리에는 박진호의 음흉한 미소와 지은의 밝았던 얼굴이 교차했다. 그는 박진호에게 맹렬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민서가 왜 이토록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왜 혜은이 태어나야만 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혜은은 민서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민서와 혜은을 보호하고 박진호에게 맹렬한 복수를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강태준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김민서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박진호, K-Tech 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 그가
자신의 여동생 이지은의 죽음과 5년 전에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진정한 악당이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맹렬히 집어삼켰다. 동시에 민서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감, 그리고 혜운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태준의 마음을 저몄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벽을 내리칠 뻔했지만 겨우 이성을 붙잡았다. 박진호. 그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 강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태준 씨, 제발 혜운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혜운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서워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민서와 혜운을 보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요. 민서 씨,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혜운이를 해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박진호, 그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민서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의 병약한 몸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계산적인 판단 대신 따뜻한 한 인간적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가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강태준은 민서의 집을 나와 곧바로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박진호의 얼굴과 이지은의 밝은 미소가 교차하며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5년 전 이지은의 사고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경찰 보고서,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당시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증거들의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거대한 음모의 퍼즐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박진호 부회장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특히 5년 전 이지은 사고 전후에 그의 행적과 모든 재정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모든 인맥들을 샅샅이 뒤져봐.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해. 박진회계는 절대로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의 지시에 놀랐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강태준의 충실한 오른팔이었고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비서는 K텍 그룹 내부의 정보망과 외부의 사설 탐정들을 총동원하여 박진호의 과거와 현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겉으로는 강태준의 충실한 부하이자 K텍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실상은 탐욕과 야망에 눈이 먼 인물이었다. 그는 K텍의 중요한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지은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지은은 총명하고 정의로운 성격이었기에 박진호의 비리를 보고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리려 했지만 박진호가 먼저 그녀를 제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민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불운한 증인이었다. 최 비서의 보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강태준의 손에 들어왔다. 첫째, 5년 전 이지은의 사고 당일
박진호의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조된 출입국 기록과 CCTV 영상이 이를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그녀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박진호는 최근 들어 이노베이션 그룹이라는 신생기업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이노베이션 그룹은 K-TEC의 핵심 기술을 모방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박진호가 이들에게 K-TEC의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 대가로 박진호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지은이 발견했던 비밀 문서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셋째, 박진호가 김민서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려 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돈은 민서가 침묵하는 대가로 박진호가 지급하려 했던 입막음 돈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 돈을 거절했고 박진호는 그녀를 더욱 강력하게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준은 모든 증거를 확인하는 내내 분노의 몸을 떨었다. 박진호는 단순히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업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박진호에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 비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터뜨릴 거야. 박진호는 감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다. 강태준은 박진호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박진호와 업무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박진호는 강태준의 태도에 안도하며 자신의 음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강태준의 냉철함과 무표정을 순진함으로 오해했다. 강태준은 먼저 K-TEC 이사회에 박진호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준비를 했다. 그는 박진호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이사들에게 제시하여 그의 해임을 정당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진호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컸다. 그는 이사회 내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해 두었고 강태준의 움직임을 방해하려 했다. 강태준 회장님, 갑자기 박 부회장을 해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한 이사가 강태준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강태준은 이사들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 박진호의 비리와 이지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폭로하여 박진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박진호는 강태준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박진호는 강태준이 이사회에서 자신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인 김민서와 해운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어느 날 밤 김민서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해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서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해운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차에서 뛰쳐나와 민서와 해운을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민서는 해운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과거 박진호에게 협박받았던 악몽이 되살아나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혜운아 도망쳐, 빨리 도망쳐. 민서는 혜운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혜운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괴한들은 민서를 강제로 채태우고 혜운 또한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강태준의 차가 마치 번개처럼 나타나 괴한들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다. 강태준은 차에서 뛰쳐나와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괴한들을 향해 거침없이 주먹을 날렸고 그의 뒤를 따르던 최 비서와 K테크의 보안팀도 합류하여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민서와 혜운을 품에 안았다. 혜운은 공포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고 민서는 강태준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 씨, 혜운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진호는 강태준의 손에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맹렬한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마지막 수를 준비했다. 강태준은 민서와 혜운을 보호하고 박진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기습적인 등장으로 박진호의 납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민서와 혜운은 강태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장에 출동한 강태준의 보안팀은 괴한들을 모두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강태준은 민서와 혜운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낡고 허름한 빌라촌의 비좁은 방에서 벗어나 넓고 안락한 저택으로 들어선 민서와 혜운은 어색해했지만 강태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혜운은 강태준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여동생 지은의 그림자를 보았다. 박진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그는 강태준의 보안팀에게 제압당하면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강태준, 내 놈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두고 봐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테니.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강태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태준은 이미 박진호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박진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박진호의 신문을 철저히 주시하고 그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박진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태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즉 이지은의 죽음과 관련된 박진호 차량의 이동 경로, 이노베이션 그룹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김민서에게 송금하려 했던 입막음 돈의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 꿇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K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이노베이션 그룹에 넘기려 했고 이지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김민서가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해외로 도피시킨 후에도 계속 감시하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진호는 자신의 탐욕과 야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강태준은 박진호의 자백 내용을 보고받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5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드디어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강태준은 이제 민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지은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민서의 병실로 찾아갔다. 민서는 강태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혜우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민서 씨, 박진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태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이를 죽인 것은 그자였고 당신을 협박하여 진실을 숨기게 만든 것도 그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서는 강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듯 흐느꼈다. 태준 씨, 정말인가요? 이제 제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다. 강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네. 민서 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진실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는 민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이 가득했다.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강태준은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와 복수심만이 남은 것이 아니었다. 민서와 혜운을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책임감이 솟아났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을 잃었지만 민서와 혜운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K텍 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들은 박진호의 체포 소식에 당황했지만 강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했다. 강태준은 이사회에서 박진호의 모든 범죄 행위와 그의 자백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박진호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지은을 살해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진호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사들은 강태준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박진호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에 눌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박진호가 몰락하자 그들은 재빨리 강태준의 편에 섰다. 이사회는 박진호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했다. 강태준은 K텍 그룹 내부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박진호와 연루된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또한 K테크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했다. 강태준은 이제 K텍 그룹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한편 박진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 기업 기밀 유출, 횡령,
협박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박진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했지만 그의 모든 발버둥은 소용없었다. 김민서의 증언과 강태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박진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강태준은 민서와 혜운을 데리고 법원을 나섰다.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들었다. 강태준 회장님, 박진호의 유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서 씨?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강태준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다. 박진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K-TEC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며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서는 강태준의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저는 이제 혜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저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강태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은은 강태준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가 아프지 않고 자신에게 든든한 아저씨가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해했다. 강태준은 혜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냉철함 대신 따뜻함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저택은 민서와 혜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혜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그녀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태준은 혜은을 정식으로 입양할 준비를 했다. 그는 혜은에게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민서도 강태준의 결정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혜은에게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강태준은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이제부터 아저씨는 네 아빠가 될 거야. 괜찮겠니? 혜은은 강태준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목을 끌어안고 네. 아빠 혜은이는 아빠가 좋아요 라고 외쳤다. 강태준은 혜은의 순수한 고백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태준의 저택은 이제 민서와 혜은의 온기로 가득 찼다. 텅 비어있던 공간은 혜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민서의 조용한 미소로 채워졌다. 강태준은 매일 밤 혜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었고 민서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에 행복을 느꼈다. 민서 역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강태준의 든든한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잃어버렸던 신뢰와 평온함을 되찾았다. 강태준은 박진호의 재판이 끝난 후 K-TEC 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박진호와 연루된 모든 비리 세력을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는 또한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K-T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시 구현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강태준은 이제 이익 추구를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진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진호의 배후에는 흥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흥룡회는 박진호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을 도와주고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던 조직이었다. 박진호는 강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흥룡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흥룡회는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강태준과 민서, 그리고 해운을 제거하려 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의 저택에 의문의 그림자들이 침투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강태준은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서와 해운도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침투했다. 강태준은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침실로 들어섰다. 강태준은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는 격투술에 능숙했고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러나 괴한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의 목적은 강태준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서와 해운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강태준, 네가 우리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는군. 네가 죽어야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괴한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강태준은 그들의 목적이 자신뿐만 아니라 민서와 해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괴한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당장 멈춰라. 그들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괴한들은 강태준의 방어선을 뚫고 민서와 해운의 방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민서의 방문 앞에서 괴한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민서와 해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서는 총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해운을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었다. 방문 밖에서는 강태준과 괴한들의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강태준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해운을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괴한을 제압했다.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민서와 해운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공포에 질린 민서와 해운의 모습이 보였다. 강태준은 그들을 품에 안고 안심시켰다. 괜찮아. 민서 씨, 해운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K테크의 보안팀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최 비서는 강태준의 경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보안팀을 출동시킨 것이었다. 보안팀은 저택에 침투한 모든 괴한들을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강태준은 부상을 입었지만 민서와 해운은 무사했다. 강태준은 최 비서에게 흥룡회의 존재를 밝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흥룡회가 K텍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이제 단순히 박진회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흥룡회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 비서, 흥룡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그들의 자금줄, 조직원,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찾아내.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흥룡회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흥룡회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흥룡회가 K-텍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박진호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흥룡회는 또한 정치계와 재계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흥룡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흥룡회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흥룡회가 K-텍의 기술을 유출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초예비서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강태준은 흥룡회의 핵심 인물인 그림자 보스라 불리는 권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위장 잠입 작전을 펼쳤다. 그는 K-텍의 신제품 발표회를 이용하여 권 회장을 유인하고 그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강태준의 계획에 동의하며 그를 지원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신제품 발표회 당일 강태준은 권 회장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권 회장은 강태준을 시험하려 했고 그에게 K-텍의 기술을 흥룡회에 넘기면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강태준은 마치 권 회장의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며 그를 속였다. 그는 권 회장이 안심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도록 유도했다. 그때 강태준의 신호에 따라 최 비서와 K-텍 보안팀이 현장을 급습했다. 권 회장은 강태준의 속임수에 분노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저항은 소용없었다. K-텍 보안팀은 권 회장을 제압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법적인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언론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흥룡회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강태준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흥룡회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었다. 흥룡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모든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K-텍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회를 위협하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흥룡회 소탕 작전이 성공한 후 강태준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민서와 해운과 함께 저택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민서의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해운은 두 사람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강태준은 해운을 정식으로 입양하고 민서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강태준은 민서와 해운에게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약속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흥룡회 소탕 작전이 성공한 후 강태준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K-텍 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강태준은 민서와 해운과 함께 저택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민서의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해운은 두 사람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강태준은 민서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해운을 입양하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강태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의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 이지은마저 의문의 사고로 떠나보낸 후 외롭게 자랐다. 어머니의 죽음은 늘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아버지 강 회장과의 관계 또한 늘 냉랭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함과 차가움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막연히 짐작만 할 뿐 구체적인 진실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강태주는 잠든 민서와 혜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지은과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다. 빛바랜 기사에는 K텍 창립자 강 회장 부인, 의문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다. 강태주는 기사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자살이었다니. 그리고 그 죽음에는 알 수 없는 의문점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의문은 왜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내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의 죽음의 진실, 그리고 그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쳐. 특히 아버지, 강 회장의 당시 행적을 면밀히 살펴봐.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강 회장의 과거와 강태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이전의 어떤 조사보다도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K테크의 창립자이자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최 비서는 강태준 어머니의 오래된 의료 기록,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보고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어머니는 강 회장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강 회장의 끊임없는 사업적 압박과 냉대 속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그녀는 죽기 전 강 회장의 비서였던 박 이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박 이사는 현재 K텍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었다. 강 회장님의 부인께서는 늘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업에만 몰두하셨고 사모님에게는 늘 무관심하셨죠. 그리고 박 이사가 사모님을 괴롭히는 것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과거 강태준의 어머니를 돌보던 가사 도우미의 증언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 회장이 강태준 어머니의 죽음 직후 그녀의 유산을 대부분 가로챘다는 점이었다. 강태준의 어머니는 상당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죽음 이후 이 재산이 강 회장의 명의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이 모든 정황은 강 회장이 어머니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강태준은 최 비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니, 그리고 박 이사라는 인물이 그 배후에 있었다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살아왔는지, 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탐욕과 냉혹함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갔다. 강 회장은 여전히 그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강태준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을 내밀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숨겼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강 회장은 기사 스크랩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것은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다. 너는 아직 어렸고 그런 잔혹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 감당할 수 없다니요. 저는 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는 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까? 어머니의 유산은 왜 아버지의 명의로 넘어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까? 강태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 회장은 강태준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다. 내 어머니는 약한 여자였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늘 나를 방해했다. 박 이사는 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유산은 회사를 위해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할 것이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이 모든 것이 K-테크를 위한 일이었다. 강 회장의 냉혹한 말에 강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탐욕과 비정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탐욕 때문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진실을 자식에게까지 숨겼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여동생 지은이의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뒤섞였다. 강 회장은 강태준의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K-테크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내가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감히 나를 거역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그는 K-테크를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은 민서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강태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준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혜은이도 당신의 편이에요. 민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강태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였다. 강태준은 이제 자신의 모든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비리와 K-테크 내부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 비서에게 박 이사를 포함한 아버지의 측근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박진호의 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K-테크 그룹의 어두운 과거와 강 회장의 비리를 만천에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K-테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은 K텍 그룹과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 강 회장의 탐욕과 비정함,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박 이사의 증언, 그리고 강 회장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유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분노에 찬 얼굴로 뛰쳐나와 강태준에게 달려들었지만 K텍 보안팀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강태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박 이사의 추가 증언은 그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강 회장은 배임, 횡령,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몰락은 K텍 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강태준은 혼란 속에서도 그룹을 안정시키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재판 과정은 길고 치열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변호인단을 꾸리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든든한 지지 아래 모든 압력에 맞서 싸웠다. 민서는 강태준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해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강 회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는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 이로써 강태준의 오랜 싸움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다. 강태준은 K텍 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K테크를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런칭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강태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했다. 강태준의 개인적인 삶 또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와 함께 저택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민서는 강태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아 주었고 강태준은 민서에게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해우는 강태준과 민서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집에서는 강태준과 민서에게 웃음꽃을 선사하는 활력소였다. 강태준은 해운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해운의 작은 성장에 감격하며 그녀가 주는 행복에 매일 감사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강태준 가족은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해우는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제잘거렸고 강태준은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서는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준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세차장에서 당신 차를 긁지 않았더라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과거의 회상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랬더라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 찾아다녔을 겁니다. 민서 씨, 당신과 혜은이는 나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강태준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거지처럼 거리를 헤매고 아픈 몸으로 홀로 딸을 키우며 절망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이지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 혜은 또한 어른이 되어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강태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의 순수함 속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발견하고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이 서사시는 영원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성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